게 싸이월드도 사실은 도토리라는 게 네. 있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도토리를 우리가 네. 쓰기만 했지 벌지는 못했던 것 벌지 못했죠. 같아요. 그런데 지금 책에서는 NFT라는 새로운 보상 체계가 네. 이 생태계를 더 강화시키고 있고 또 수익화로 연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매개체, 약간 비트코인 이런 것처럼 가상세계의 새로운 화폐나 보상 체계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그린 그림이 하나가 있었을 때 네. 이 그림을 JPG로 공개하게 되면 전 세계는 누구나 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소유권이라는 걸 봤었을 때 누가 소유인지는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거란 말이에요. 아, 근데 NFT화 시키게 되면은 제가 그린 그림을 NFT로 감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감싸고 낙인을 찍어주는 거예요. 끝에다가. 이거는 오, 이인복의 소유임. 소유권이군요. 그렇죠.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있는 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저 사람 거네. 라고 해서 어떤 고유 남바 같은 게 그렇죠. 나오는 고유남바처럼 거거든요. 인정을 받는 거죠. 그게 하나 있는 거고. 그럼 사람들이 아, NFT를 판다고 했었을 때에는 제가 이걸 또 파는 거예요. 소유권을. 소유권을 네. 판다. 이거 살 사람? 그러면 경매로 하든지 물건을 넘겼었을 때 그럼 제 소유권 했던 거 밑에다가 블록체인처럼 다음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의 소유가 됐음. 기록이 남는 거니까.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소유권의 이력도 남는 거네요. 그렇죠. 블록체인 기술이죠. 그리고 NFT가 지금 곽강을 받는 건 사실 대체가 불가하지만 가치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 아닌가요? 가치가 변화한다는 말보다는 네. 가치가 지금은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져요. NFT는. 하나는 NFT 아트로 나눠지고 두 번째는 NFT 재화로 나눌 수 있는데 아, 지금 제일 많이 주목을 받는 건 NFT 아트 쪽이에요. 네. 왜냐면 아트는 미술품이잖아요. 음. 미술품에 대한 것들은 저는 솔직히 미술의 조예가 별로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게 어떻게 700억이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100억이라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또 말이 되는 시장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시장에서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네. 자기 거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네. NFT화 시키면서 경매로 들어가기 시작했었는데 네. 지금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100억짜리 작품이 나왔고 50억짜리 작품이 나왔고 경매 결과로. 경매 결과로 해서. 근데 이거를 다 보여주고 보증해주는 게 누가 해주냐면은 소더비아 같은 곳들, 진짜요? 크레세 같은 곳들에서 중간에 셀렉팅을 해서 이거를 밀어주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아. 그건 되는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디지털 그림이라는 게 내가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캡처를 할 수도 그렇죠. 있고 가능한 거예요. 무한 복제가 가능한데 무한 복제 가능해요. 예. 어떻게 그게 소유권 인정이 될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아. 예, 사실 현실 세계는 다 믿음으로 살있잖아요. 우리 신뢰. 신뢰야 믿음 다. 10,000원짜리가 10,000원이라는 믿음, 1,000원짜리가 1,000원이라는 믿음. 그거는 믿음은 그냥 만들면 되는데 700억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건 700억짜리야 라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인정의 결과가 금액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 금액에 대한 것들 뒤에 받침해주는 게 쟤네가 그냥 700억이라 이게 아니라 산 사람이 있었었는데 중개를 해주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았었던 유명한 플레이어들이 이걸 공신력 있게 중개를 해주다 보니까 믿음과 가치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이제 아트 시장에서는 소더비 같은 네. 권력들이 그걸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 시장이 형성된 거라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른 분야에서도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이미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제 네. 게임 시장이 좀 많이 바뀔 거예요. 아.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 사례로 나오는 게 제가 아무리 제가 좋아하는 게임에서 디지털 재화를 사더라도 네. 이게 투자의 대상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내 캐릭터가 강해지는 거고 그렇죠. 내가 예쁘게 입고 멋있는 거고 근데 그 게임을 접었어. 그럼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과거 이제 아이템베이나 그런 것들 같은 네. 경우에는 캐릭터 계정을 통째로 팔거나 아. 이제 현금화 시켜서 검을 넘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긴 했었지만 네네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NFT 인정을 받게 되면은 네. 한 번 더 가치가 제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저 사람께 맞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템별로도 판매가 가능하죠. 어... 그래서 NFT는 또 마켓플레이스라는 것들을 다 별도로 만들어요. 또 여기서는 또 저것만 거래가 되도록 누구든지 만들 수 있도록. 엄청난 시장이네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기도 한데 지금 여행업계가 어떠냐면은 네. 과거에는 이제 하나투어나 이제 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그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해서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그걸 구매하는 거였다면 제 책 그 여행의 미래에서도 얘기를 한 거지만 맞습니다. 이제는 개인들이 여행을 만들고 이제 뭐 마이리얼 트립 같은 플랫폼에다가 이제 자기 투어를 등록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사실은 저는 여행에만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 전 산업이 소위 말하는 창작자 경제라는 걸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그렇죠. 많이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메타버스 생태계가 발전을 하면은 그런 창작자 경제가 언뜻 보면 발전을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대기업이 더 커지는 독점이 더 커지는 결과가 될지 아니면 창작자 경제에도 일정한 어떤
도움이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앱스토어가 대기업 삼성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들은 잘 되진 않잖아요. 맞아요. 물론 삼성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걔는 유료로 제공하지 않고 애플이라 그래서 애플에서 만든 콘텐츠만 있지는 않거든요. 정말 그쵸. 좋은 것들은 풀어놨기 때문에 생태계 자체를 더 효용성 있는 것들은 누구나 만드는 사람들이 작은 기업도 많이 나타났고 작은 회사도 나타났고 작은 1인 기업들도 돈을 버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유니콘 기업이 되기도 하고 그 속에서 그럼요. 그 최근에는 가장 각광받는 회사가 리얼월드. 리얼월드거든요. 네네. 리얼월드는 이제 굳이 나누자면은 AR. AR 쪽이죠. 저도 이제 그 어플을 한번 들고 나가봤거든요. 네네. 네, 근데 AR이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 그 게임 전체에서. 근데 확실히 몰입도는 있더라고요. 중간에 끊기가 싫은 것 같은 그런 네네. 느낌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좀 가능성을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AR 말고 또 어떤 분야가 될지 이런 것들도 좀 사실 궁금하죠. 게임 그 여행에서 AR은 확실한 분야예요. 오, 확실한 분야라고 하는 이유가 네, 그 벌써 여행 쪽에 AR이 쓰인 사례는 5년 됐잖아요. 꽤 됐어요. 4년 넘었었어요.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영국 여행을 갔었을 때 노팅힐에 나오는 한 장면 같은 거를 스마트폰에 비추게 되면은 캐릭터를 튀어나오는 거니까 오. 아, 여기 그거였었어? 그 서점 말씀하시는. 네, 서점이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이미 나와 있었고 국내에서 돈이면 복원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AR로 되어 있는 거는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없었던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매끄럽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재미를 줄 수 있느냐. 재미를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의미를 줄 수 있느냐. 그렇죠. 간단하게 QR코드만 넣더라도 QR코드를 통해서 유튜브로다가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거, 이것도 메타버스와 연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데 AR은 이제 근사하잖아요. 있어 보이고. 그 AR이 지금 뜨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쓰는 단말기가 좋아져서 그래요. 아, 우리가 이미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네. 얘로 비췄을 때 AR이 매끄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이전엔 그렇지 않았죠. 여기다가 지금 5G 생태계로 바뀌게 되면서 끊김없는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네트워크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AR부터 시작해서 VR은 각광받는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제부터 접어드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음, 리얼월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 이유가 네, 재미를 줬잖아요. 의미도 줬고 맞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할 수 있게 만들고 저 사이트 들어가서 매번 보시면은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뭐 부여면 부여 아니면 경주면 경주 뭐든지 갖다 붙이면서 그 안에서 있는 것들을 탐방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드니까 그리고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수익화를 했다는 거. 그쵸, 그거를 이제 유료로 결제를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 그쵸. 네, 기존에는 그게 수익 모델이 아마 좀 되게 어려웠을 텐데 네네. 저는 그걸 게임으로 풀면서 수익 모델 자동으로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저는 기회가 많다고 보는 게 그 역할하는 거 개발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만들 때 들어가는 거 스토리텔러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작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 재미 수준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은 작가분들이 이런 그 현실 세계와의 어떤 AR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스토리텔링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분들은 개발 역할이 아니니까. 오. 저 사람들이 뭘 좋아하지? 오늘 광고하시는 분이라 봐보세요. 어느 곳에 가가지고 아까 전에 뭐 짜장면 먹는 영상을 틀었다 그랬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옛날에 어떻게 역사 썼는지, 영상. 역사 영상. 네. 근데 역사 영상을 만약에 광고하시는 분들이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게 되면 오. 임팩트를 크게 줬겠죠. 맞아요. 지금 대부분의 경기도에 있는 박물관을 가더라도 네. 가면 AR이 잘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성 쪽이었나 그쪽 가면 칠지도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는데 네. 그 앞에서 말한대로 그거를 또 깔아가지고 다시 영상을 비춰야지만 볼 수 있어요. 아, 앱을 깔아야 돼요? 네. 번거로워요. 번거로운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대상이 명확하게 아이들이 대상인 경우에는 애들이 좋아하면 또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재밌으니까. 혹은 엄마 아빠 같이 갔었을 때 보여주기 위해서. 네, 경쾌하게 좀 빠르게 슬림하고 간편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안 되면 차라리 영상을 트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요. 유튜브 영상 링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고 생각을 한 게 그냥 현장에다가 QR코드 하고 그렇죠. 찍었을 때 영상 네. 나오는 게 낫지. 네. 이거를 앱을 2개를 깔아서 그게 지금 VR이랑 AR이 이겨내야 되는 숙명이에요. 아, 내가 그냥 2D로 보면 되는데 굳이 AR로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굳이 VR로 왜 봐야 되는데 그냥 평면으로 보면 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좀 시작 단계다. 네,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네 번째 질문 드렸던 거에서는 소수의 대기업 집중만을 강화시키는 결과라기보다도 이건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시장인 거는 분명하다. 그렇게 좀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그 메타버스 질문을 좀 이제 벗어나서 사실은 뭐 강의야 유튜브에서 지금 이 인복이라고 검색만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많은 네, 그 어마어마한 강의 영상을 만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강의 사업은 워낙에 뭐 유명하셨지만은 코로나 이전에 개인적으로 시작하셨던 프로젝트가 있으시잖아요. 그 IT 트립이죠. IT 트립. 네, IT 트립.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테크 쪽 기술 쪽 트렌드로 한 지역을 한번 읽어보겠다라는 어떤 컨셉인 거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여행 쪽 하는 사람이니까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어떤 실행 내역과 앞으로의 좀 계획을 말씀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경험, 직접 해보는 거, 네. 체험 이 부분인데 그 IT 트립을 기획한 지는 오래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IT가 우리 주변에 재밌는 게 많은데 제 강의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걸 경험을 좀 할 수 있을까 실생활에서. 네네. 그러다가 이제 한번 물꼬가 다시 터지기 시작했던 게 해외 여행을 기획하는 중에 제가 이제 만나통신사라고 하는 네. 예, 그쪽을 알게 돼가지고 그쪽에서 원래 이제 여행 코스를 갖고 있어요. 아. 거기서 경험 여행 갖고 있어요. 아. 근데 제가 같이 참여를 하면서 전 IT 쪽을 한번 하고 싶어서 네. 이제 IT를 이제 기획을 하고 그쪽에서 같이 한 거죠. 같이 해서 IT 트립이라는 걸 기획해서 뭐 다른 코스도 있지만 제가 했던 코스에서는 중국 여행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중국의 IT 산업을 보러 가자. 그래서 가게 되면은 코스가 3일짜리가 있고 4일짜리가 있어요. 네. 뭐 간단한 코스라면은 중간촌이라고 해서 서울시하고도 자매 결혼을 맺은 곳이 있거든요. 이 중간촌이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나라 용산 전자상가를 생각하면 돼요. 아. 용산 전자상가의 옆에 있는 네. 작은 마을처럼 꾸며놓은 도시인데 여기가 유명한 이유가 웬만한 기업들의 탄생지다. 그러니까 용산 전자상가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징둥닷컴 같은 경우에도 중간촌 일대에서 만들어졌어요. 와. 바이두도 그쪽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산실이 되는 곳이에요. 레노버도 마찬가지고. 네. 그럼 거기를 보는 거예요. 흥망성쇠를 좀 보러 가서 얘네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위워크 이런 데를 얘기하지만 중간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실리콘밸리 스타일로 만들어 놓긴 해요. 그래요? 아주 뭐 엄청 안배잡진 않고 네. 그러니까 2층 규모로 쫙 돼 있는데 약간 차고에서 성장하는 그런 분위기? 그럼 가서 뭘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죠. 가서 가이드도 있고 아. 카페 문 열고 들어가도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가 비슷해졌지만은 그러니까 창업 열풍인 거예요. 창업 카페. 아니, 사람들이 막 창업하고 IR하고 있고 발표하고 그런 영상 분위기 그런 것도 좀 보는 거고 바이두 관이 있었고 거기를 가게 되면은 바이두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단순히 검색해서가 아니니까 아. 인공지능 같은 걸 구경도 하고 가이드분한테 이야기도 듣고 오. 구석구석에 뭐 있냐면은 이제는 우리나라 좀 있으면 들어올 텐데 그 안면 인식 기능으로다가 냉장고 문을 열고 마음대로 꺼내서 먹고 계산이 자동으로 되는 거라든지 네. 그리고 근처에는 하이덴 공원이라는 데가 있어갖고 그 공원을 가게 되면 전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공원이에요. 네, 바이두에서 투자를 해서 만들었어요. 아. 공원 자체를 좀 많이 바꿔놓은 건데 네. 거기 가면은 아폴로라는 이름의 자율주행 버스를 타는 것도 셔틀 그걸 타는 거 트랙을 달릴 때 다른 사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얼굴 트래킹 다양한 것들을 이제 경험하는 코스. 그럼 도대체 이거를 통해서 중국의 부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거를 볼 때 이제 베이징에 유명한 쇼핑 거리들이 있어요. 네. 네, 그쪽을 가서 또 이걸 보는 거죠. 세무청계부터 시작해서 쫙 보다 보면 샤오미 매장들도 있고 그렇죠. 뭐 관광도 좀 하고 돌아다닐 때는 디디 추싱 디디 추싱. 네, 디디라고 네. 하죠. 택시. 네, 좀 있으면 이제 상장 준비 중에 있는데 네. 그걸 이제 타면서 제가 옆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잔소리를 하죠. 전 설명을 해주는 역할이니까 디디를 찾을 때 이 디디가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었고 옛날에 두 개 회사가 경쟁을 했었는데 우버를 몰아내고 살아남았었고 뒤에는 자본이 뭐가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 비슷한 회사로는 카카오가 있고 그럼 카카오나 소카가 가고자 하는 모델이 이쪽이다. 근데 여기 뒤에는 소프트뱅크가 있다. 이런 이야기 길 가다가 질비한 자전거 공유 자전거를 보게 되면 같이 타보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여행 가이드 분들이 얘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테크의 네, 무조건 있어야 돼요. 트렌드를 얘기하는. 계속 섞어서 얘기하는 거고 특히 만나랑 같이 하면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 폰 지급을 가능하게 만들었었어요. 각자요? 예. 아. 그러니까 중국에서 쓸 수 있는 스마트폰. 그러면 그걸로 이제 결제를 알리바바 해야죠. 계산도 하고 네. 막 이런 거. 알리페이랑 위챗페이를 직접 결제를 한번 해보고 중국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 QR 코드가 있거든요. 네. 점원분들이 그 QR 코드를 인식하게 되면은 네. 친구 추가로 들어가고 위챗에 와. 그걸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돼요. 아 이거를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5년 전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 다 따라잡았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베이징 트립을 이제 같이 기획을 했고 네. 두 번째는 상하이 IT 트립. 상하이도 정말 재밌거든요. 아, 재밌죠. 정말 재밌어요. 네. 관광 명소뿐만 아니라 거기 생각할 거리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접목할까 그래서 두 개 코스를 만들었죠.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죠. 아, 정말. 여행객 계신 분들이 많이 이해가 갑니다. 정말.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오.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도 기업에서 놀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경험 여행이니까 그 인사이트를 얻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갈 때 제가 가이드를 먼저 한번 하고 갔다 오신 다음에 또 제가 회의를 할 수 있고 저녁 때마다 그런 코스들이 있고 그 노는 코스가 하나도 없어요. 빡세. 아 빡세요. 그러니까 저랑 둘이 가거나 셋이 가는 코스 더 빡세고 아니 같이 갈 땐 여유 있게 좀 하긴 하죠. 네, 그런 코스인데 이제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관광지 안 가는 거니까. 우리는 뭐 강의를 해서 알지만 그
거대 강의 공공 에이전시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외국 트립 그 네네. 일정들 다 있잖아요. 있죠. 그 기업들 해외 워크샵 가는.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는 굉장히 좀 고착화된 일정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되게 멀리 가는 걸 원하셔가지고 유럽이나 이런 데 뭐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여행이라든가 이런 거 대부분 많이 가셨거든요. 그렇죠. 힐링이니까. 기업에서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새로운 기업에서 정말 원하는 그런 트렌드도 배우고 기술 혁신도 배우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지금 서울에서도 한번 기획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을 먼저 짜서 진행을 하다가 중국도 이제 부담스럽다. 아, 이런 것들 좀 있기도 했었었고 아, 그래요? 제 관심사는 이제 우리나라니까요.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 음. 비교를 하는데 그때 기회를 잡았었던 게 처음으로 배민에서 로봇 식당을 런칭을 했었어요. 아, 네. 송파 쪽에. 네. 그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직접 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럼 저는 중국에서 봤던 모습이랑 상하이에서 봤던 로봇 식당을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소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걸 기점으로 해서 코스를 짜보자. 어, 그때 서울에 있는 명소 예를 들어 성수에 로봇 카페가 있잖아요. 네. 가보셨죠? 성수 아, 그때? 못 가봤어요. 괜찮거든요. 얘기만 거기? 들어봤어요. 진짜 괜찮아요. 네. 거기도 한번 제가 답사를 갔다 오고 코스를 짤 때 그런 다음에 이쪽을 한번 가보고 딴 데서 AR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나라 카카오페이랑 네이버페이를 다 써볼 수 있는데 어디서 써볼 수 있지? 사람들이 소카를 못 타봤으면 소카를 부르는 것들 탈 기회가 없었던 거니까요. 저 그리고 그거 킥보드. 킥보드.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도 타보는 것도 경험해야 되니까. 아직도 못 타봤어요. 지금 복귀가 좀 바뀌었으니까 또. 아, 맞아요. 네. 이제 공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건데 잠깐 경험을 해보고 맞아요. 저라든지 다른 사람들이랑 앉아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또 인사이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스마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매품으로 이제 서울 IT 트립을 만들었어요. 이름이 예쁘게 서울 IT 트립. 서울시와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가진 무지를 가지고 강하게 어필하십시오. 네. 네. 이제는 경기도로 확장을 했습니다. 경기도 IT 트립 가능합니다. 와우. 경기도 정말 좋은 거 많이 생겼어요. 와우. 특히 판교일 때 가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기가 막히네요. 네. 그래서 코로나만 끝나봐라. 5명 제한만 끝나면 바로 돌 텐데. 판교 쪽 말씀하시는 거죠? 판교도 있고 일산도 있고 돌 수 있는 코스는 정말 많이 있어요. 그때 그 광교는 어때요? 광교도 좋죠. 오. 광교는 저희 집 근처니까 오. 집 가기 편하다. 한번 가봤습니다. 한번. 네. 그쪽은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로봇이 있잖아요. 배달 로봇이 있으니까 야 돌아다녀요. 부르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한번 불러볼 수도 있고. 근데 코스를 잘 잡아야 돼요. 시간대를 잘 잡아서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로봇 식당 가서 주문을 한 다음에 대화를 하고 이동할 때도 그런 트렌드를 반영한 그렇죠. 모빌리티를 타게 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VR과 AR 단체로 경험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그걸 경험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인사이트